안녕하세요. 꿈을 파는 버섯농장 책임농부를 맡고 있는 이광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제가 작년에 배양장 한 동하고 재배사 4동을 지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비용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단동 형식으로 재배사를 진 게 아니라 연동 형식으로 해서 5동이 다 붙어있는 이런 재배사를 지금 지었어요. 나름 제가 머리 써가지고 설계해서 지었는데 그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우선 연동하고 단동 형식으로 재배사가 있잖아요. 대부분 표고농장 같은 경우는 단동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측창을 이용한 환기입니다. 이게 환기가 제대로 되어야지만 표고버섯은 키우기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아니면은 냉동기를 쓴다든지 다른 환기를 할 수 있는 공조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최소한 비용으로 해서 만약에 재배를 할 때는 환경적인 요인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습도 유지를 위해서 측창을 연다든지 아니면 습을 한 번에 확 빼기 위해서 천장 개폐를 한다든지 뭐 이런 용도를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아니면 그런 것들을 계시는 것들을 보셨던지. 근데 저희 요번에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앞으로 이게 기상이변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기온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막 36도 막 이렇게 올라가고 추울 때는 막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단동 형식으로 해서 재배를 했을 때 열 손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한번 작년에 해보고 싶었던 게 연동 형식으로 해서 에너지 비용을 좀 더 줄이면서 재배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요번에 재배상 만들 때는 연동 형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동의 장점 크게 3가지를 한번 말씀드리면요. 하나는 에너지 비용, 그러니까 실제 사용되는 에너지 비용들이 연동으로 사용했을 때는 더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연동 형식으로 붙어 있다 보니까 동선이 되게 짧습니다. 중간에 배수로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거기도 이렇게 지나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하우스 앞에는 보통 다들 도로가 있으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흙바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밀차를 끌고 다니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효율적인 동선과 관리를 위해서는 연동 형식으로 해서 하는 게 더 좋겠다 생각해서 두 번째는 그렇게 했고요. 세 번째는 재배사를 지을 때 한 동씩 이렇게 지으면은 이래저래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판넬로 측면은 하고 지붕은 하우스 비닐을 쳤거든요.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하면 동당 하나씩 해서 자재가 들어가는 것보다 연동으로 했을 때 자재값이 더 절감된다 생각을 해서 연동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부터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배를 처음 해보는 거라서 아직 이게 제대로 재배해서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예상치예요. 올해가 지나봐야지 진짜 잘했다라는 거를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동의 그럼 단점은 뭐냐 생각을 했을 때 연동은 환기 문제가 되게 큽니다. 왜냐하면 측창을 개폐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환기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다행히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저희 꿈파농장은 골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배사를 지을 때 그 바람 방향에 맞춰서 제가 재배사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측창을 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문, 뒤에 문만 열어도 충분히 바람이 다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점은 환기나 뭐 이런 데 시설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하면 좋은 표고버섯을 못 단다라는 거. 두 번째는 연동으로 했을 때는 가장 취약한 것 중에 하나가 눈입니다. 이게 지붕 하중에서 받쳐주는 그 눈들이 빠르게 녹아서 없어지지가 않으면은 연동 같은 경우는 무너지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최대한 보완하면서 저희가 작업을 했거든요. 그 보완했던 것들은 추후에 나중에 한번 또 영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연동의 단점은 제가 보건데 한 2가지 정도. 하나는 환기나 공조시설 할 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또 눈비, 자연재해에 조금 더 취약할 수 있다. 그 정도로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운영이라는 거는 재배사를 지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 비용이
배양장은 별도 사업을 해서 또 했고요. 나머지 재배사를 4동을 한 번에 작업을 했는데 나머지 4동 작업한 것이 총 비용이 7,800 정도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저것 막 다 했을 때는 더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제가 토목 작업할 때 아마 비용 들어간 거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근데 그 비용은 말 그대로 토목은 지원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콘크리트 작업하는데 이건 지용해주는 그 품목이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제 돈으로 하고 나머지 재배사를 질 때는 4동거리 재배사가 총 비용이 한 8천 정도 들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디에 뭐뭐가 들어갔냐? 우선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이게 생각보다 튼튼하게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철근이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의 구조적인 거는 다 각관으로 저희가 썼거든요. 그래서 각관이랑 그 다음에 하우스가 2중으로 돼 있어요. 저희 거는. 그래서 외벽에 1중 돼 있고 2중으로 돼 있고 요게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올해 겨울 정도에 3중도 한번 계획해 볼 생각이거든요. 근데 우선은 2중으로 돼 있습니다. 2중으로 돼 있는 파이프 철근 그 다음에 각관 다 해가지고 파이프 값만 한 2천만 원 정도 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 추가 플러스로 지금 균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균상 비용이 2개 동은 1단 허리 높이 1단으로 작업했고요. 2개 동은 2단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이프하고 저하고 둘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모두 다 2단으로 해서 다 그렇게 넣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배지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상상을 해보니까 이거는 저희 둘이서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재배사 만들 때는 2동 정도는 품질을 위해서 허리 높이 1단으로 해가지고 쉽게 재배하자 해서 2동은 허리 높이 1단으로 했고요. 2단은 2단으로 했거든요. 요 작업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파이프가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요것도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균상대 작업하는 순수한 철근 비용만 한 1,000만 원. 그 다음에 여기 각관하고 지붕 올리는 요런 철근 값이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외벽 판넬 같은 경우는 제일 외벽 있잖아요. 4동이 있으면 다 붙어 있잖아요. 4동이 만약에 붙어 있다 그러면 제일 외벽에 있는 판넬은 100T 판넬을 썼고요. 그 다음에 내벽 있잖아요. 그 사이 간간에 있다든지 문이 있다든지 이런 데들은 50T 판넬을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판넬 값을 보니까 한 1,500 정도 아마 들어간 것 같아요. 한 1,500만 원 정도 판넬 가격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하우스 비닐 쳤잖아요. 이 비닐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생각보다 피스나 그 다음에 기타 자재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뭘 하나 하더라도 뭐 피스 받기 시작하면은 거의 10,000개 이상은 몇만 개는 박은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뭐 클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 하우스 전체적인 총 잡자재라고 그래야 되나? 하우스 자재가 비닐하고 다 포함해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물콘 해가지고 지금 물콘 한 동당 3대씩 지금 달려 있거든요. 요 물콘 같은 경우가 한 동당 3개 총 12개에다 배양장 있잖아요. 거기는 4대를 지금 달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물콘 값만 얼추 한 8,9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 뭐 연결하고 호수하고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정도 지금 작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게 인건비. 그래서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소소하게 다 하는데 이게 아무리 해도 이 4동, 5동을 혼자 만드는 게 1년 안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같이 일하는 동생이나 일하는 동생은 아니지 같이 배지 찍는 동생 불러가지고 일 시키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같이 하고요. 뭐 천장 올리고 이런 것들도 다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뭐 파이프 밴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때 인건비로 이렇게 저렇게 준 게 한 1,000에서 한 1,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용을 한번 따져보니까 바닥까지 포함한다라면 바닥 한 2천만 원에 재배사 한 동당 한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배양장은 별도입니다. 배양장은 한 3천만 원 들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보니까 이게 2천, 바닥 2천, 동당 2천 해가지고 4동이니까 8천, 바닥 2천이니까 1억, 그 다음에 저거 뭐야
배양장 3천만 원 해가지고 한 1억 3천 정도 작년에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지원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재배사 4동 짓는 거 같은 경우는 7,800만 원 제한을 해가지고 3,9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청양군청에서 지원 받아서 3,900만 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 비용은 제가 내서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재배사를 짓는다 하실 때 사실 저처럼 직접 이렇게 다 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어렵고 연동하는 것도 사실은 아무 경험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 얘는 이렇게도 하는구나 생각을 하시고 처음에는 이런 하우스 만들어주세요 하면서 업자한테 맡기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유지 보수까지 해주면서 업자가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희 것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예 한번 계획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 전체적인 그 한 8천만 원, 7,800만 원 요 정도 쓴 비용 재배사 짓는 비용 중에서 사실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전기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자재 있잖아요. 그래서 한 동당 뭐 컨트롤 박스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전선 배관이 다 돼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아직 못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기도 하고 올해 지금 사업 신청을 또 해놨거든요. 전기 배선하는 거랑 부족한 균상 재배랑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것도 저희가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업 받아서 진행하려고 사실 전기 관련된 거는 아직은 요 비용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 예, 그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영상으로는 이렇게 저희가 지어서 쓰고 있는데 사실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작년 전쟁 나고 나서부터 이게 물가가 급등했잖아요. 그때 작업하느라 사실은 업자한테 맡기고 좀 편하게 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그 사업 비용 안에서 하려고 지금 해서 요 정도 해놨습니다.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 규모 정도 4동 정도 하고 요렇게 배양장까지 만약에 한다 그러면 거의 아마 한 제 생각에는 못 들어도 2억 돈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공장에 가서 다 떼왔어요. 물건들을. 그리고 군청 직원 그 담당하시는 분한테도 이 돈으로 절대 못 지니까 내가 직접 좀 해볼 테니까 좀 양해해달라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직접 자재들 다 떼와서 직접 지으니까 그 금액으로 지금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중간 단계를 얹히신다든지 아니면 업자가 약간 끼어든다든지 하면 이 비용에서 최소 한 30% 정도는 아마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이렇게는 못 하실 텐데 한번 참고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